어제의 결심을 통해 행동의 첫 발을 내디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그 행동이 승리로 이어질 것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단순히 행동하는 것과 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의 차이는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첫걸음을 떼는 데는 성공했지만 왜 우리의 행동은 종종 일회성 노력으로 그치고 결국 역시 난 안 돼라는 익숙한 패배감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어제의 그 단호한 의지는 왜 오늘의 작은 실패 앞에서 그토록 쉽게 흔들리는 걸까요? 우리의 정신력이 특별히 더 약해서일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껏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을 해왔을 뿐, 단 한 번도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당신을 패배자로 낙인 찍는 그 생각이 진짜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더 이상 사소한 실패에 일희일비하는 아마추어가 아닌 승리를 향해 나아가도록 설계된 당신의 본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어떻게 승리에 반응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생각의 노예에서 벗어나 행동의 주인으로 거듭나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게리 비숍의 책 시작의 기술의 핵심 인사이트에 꿈을 걷는 자만의 시선과 통찰을 더불어 우리 뇌에 각인된 승자의 설계도는 무엇인지, 당신을 패배자로 만드는 지지 않는 게임의 함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침내 생각과 나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궁극의 자기선언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승자의 설계도. 당신은 원래 이기게 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 어제 우리는 의지라는 강력한 시동키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것과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강력한 엔진이 필요하거든요. 게리 비숍은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엔진을, 그것도 최고 성능의 레이싱카 엔진을 장착하고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두 번째 자기 선언,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바로 이 엔진의 존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 구조와 신경화학에 깊이 뿌리내린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설계된 강력한 보상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도파민을 쾌감 호르몬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도파민의 더 중요한 역할이 쾌감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와 욕망에 있다는 것을 밝혀냈죠. 스탠퍼드 대학교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 교수에 따르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보다 이제 곧 달성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즉 사냥감이 저 앞에 보이거나 결승선이 눈앞에 보일 때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안주가 아니라 추구하도록, 현상 유지가 아니라 성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에 도전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해냈다고 외치는 순간에 가장 큰 활력을 느끼는 승리 중독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어려운 퍼즐 조각 맞췄을 때의 기쁨, 밤새 준비한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희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폭죽처럼 터지며, 바로 이거야, 이 느낌을 기억해, 더 많은 승리를 쟁취해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리 비숍이 말하는 우리는 이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승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이 강력한 본능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왜 스스로를 패배자나 안 되는 놈으로 규정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회와 가정에서 실패는 나쁜 것,
모난 돌이 정 맞는다와 같이 외부의 목소리들이 내면화가 됐고, 몇 번의 실패 경험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자기 서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패배감은 당신의 본성이 아니라 당신의 본성 위에 덧씌워진 두꺼운 먼지층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 먼지를 닦아내고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승리에 대한 원초적 갈망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원래부터 이기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승리를 향한 질주를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패배의 함정. 왜 우리는 이기는 게임이 아닌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가? 우리가 승리하도록 설계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자꾸만 패배의 쓴잔을 마시는 걸까요? 게리 비숍은 그 원인을 우리가 하는 게임의 종류 자체에서 찾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기기 위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꿔놓을 만큼 중요하죠. 이기기 위한 게임은 목표 달성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플레이며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상처 입을 것을 각오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반면 지지 않기 위한 게임은 실패하지 않는 것, 비난받지 않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수비적인 플레이며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지대 안에 머물려는 경향을 보이죠. 축구 경기를 비유로 들어볼까요? 이기는 게임을 하는 팀은 어떻게든 상대방 골문에 한 골이라도 더 넣기 위해 과감한 돌파와 슛을 시도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거나 역습을 당할 위험은 있지만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죠. 반면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팀은 오로지 우리 팀 골문을 지키는 데만 급급합니다. 공을 돌리며 시간을 끌고 절대 위험한 패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경기에서 지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절대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저 연봉 높은 회사에 한번 지원해보자. 떨어지면 어때? 내 실력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지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지지 않는 게임을 하는 사람은 내 스펙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야. 괜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상처만 받겠지라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비겁한 선택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트 트버스키가 정립한 손실회피 성향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같은 크기의 이득에서 얻는 기쁨보다 손실에서 느끼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약 2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즉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1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손실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잠재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현재 상태, 즉 안정과 무변화를 유지하려는 지지 않는 게임에 머무르게 만드는 것이죠. 게리 비숍은 이 지지 않는 게임이야말로 삶을 좀먹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진단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저 안전하게 패배를 피하기만 하다가 인생을 끝마칠 것인가? 아니면 상처 입을지언정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승리의 여신은 경기장 밖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미소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무기. 생각이 내가 아니다. 행동이 나다라는 절대적인 선언. 이제 우리는 승자의 본능을 깨우고 이기는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어김없이 1일차에 만났던 그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우리를 방해하기 시작하죠. 저 선수 좀 봐. 너보다 훨씬 잘하잖아. 너 같은 초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분명 실수할 거야. 그냥 포기해. 이 목소리들은 너무나 끈질기고 강력해서 우리의 결심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다시 우리를 관중 속으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궁극의 방패이자 최고의 무기를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리 비숍 철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세 번째 자기 선언, 생각이 내가 아니다, 행동이 나다. 즉, 나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입니다. 이 선언의 위대함은 미국의 심리학자 스티븐 헤이즈가 개발한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스티븐 헤이즈는 젊은 시절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으며 자신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는 끔찍한 생각들과 싸우려 애썼지만 싸우면 싸울수록 생각은 더 커지고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죠. 생각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저 생각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이 발상의 전환이 시작이었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의 핵심 기법 중 하나는 인지적 탈융합, 즉 생각과 나 자신을 분리하는 연습이거든요. 융합이 생각과 나를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라면 탈융합은 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게리 비숍이 말하는 생각이 내가 아니다는 이 인지적 탈융합을 가장 단순하고 강력하게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머리에 나는 실패자다라는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보통 그 생각에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 생각을 나와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융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탈융합의 관점을 적용하면 우리는 그저 내 마음이 지금 나는 실패자다라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생각을 없애려 하거나 바꾸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하늘의 구름이나 길 위의 자동차처럼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어떠한 권위나 진실성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그 선언의 뒷부분, 행동이 나다는 이 과정을 완성하는 활용 점정이죠. 생각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나는 게으르고 무기력하다는 생각을 100만 번 반복하더라도 당신의 몸이 헬스장으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생각을 반증하고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소모적인 내전에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오케이, 알았어. 하지만 나는 지금 이걸 할 거야 라고 말하며 행동으로 옮기면 그만이거든요. 행동은 모든 변명과 자기 의심을 잠재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각이 아닌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오늘부터 이 무기를 당신의 마음에 장착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내면의 공격도 더 이상 당신을 막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본래 승리하도록 설계된 존재임을 확인했고, 우리를 규정하는 것은 수시로 변하는 생각이 아닌 오직 우리가 행하는 행동뿐이라는 강력한 진실을 깨달았죠. 더 이상 당신을 패배자로 낙인 찍는 생각의 재판장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그저 흘러가게 두고 오직 행동으로 당신의 가치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일 뿐이지만 당신의 행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대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부족해 혹은 나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바로잡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보란 듯이 당신의 목표를 향한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추가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 한 페이지를 더 읽거나 스쿼드 한 개를 더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이 당신의 진짜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행동이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